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장장이 갖춰야 할 기본 상식 17가지 개론에 이어서 세부 내용으로 생산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긴 관계로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생산계획이라고 하면 생산계획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생산계획을 왜 짜야 하느냐? 그래서 생산계획의 목적은 뭐 일반적으로 납기 대응 이걸 통해서 고객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인력 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실제로 생산 계획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작게는 한 10% 이상 차이가 나고 많게는 뭐 30%까지도 생산 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예를 들어 A 품목, B 품목, C 품목으로 품목 교체가 넘어가게 되면 뭐 10분, 10분만 하면 되는데 A 품목, C 품목, B 품목 이렇게 생산 계획을 짜게 되면 뭐 10분 만에 넘어갔지만 그 다음은 2시간의 생산 품목 교체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또한 인력에 대해서 누가 휴가자고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나오겠다 이런 생산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야 라인 생산 중간중간에 인원이 라인이 생산되지 않고 정지하는 시간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원료나 부자재, 내용물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그 다음날 어떤 예를 들어 생산하다 보면 간단한 라벨 하나조차 없어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원부자재나 사양서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현장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라인 정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생산 계획은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목적 그리고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선 선행과제는 공장 내부 생산 캐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월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요. 월간 운영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주간 생산 계획을 세우고 일간 생산 계획 또는 뭐 3일 확정 생산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경우죠. 근데 현재 추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오늘 자재가 들어오면 내일 생산하는 고객의 요구들이 많다 보니까 3일 확정 계획을 하게 되면 3일 동안 3일 전에 자재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세팅된 상태에서 라인 변수가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계획을 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고요. 오늘 자재가 들어온다 해놓고 혹시 오후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날 생산 계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품목을 대체해야 되는 그런 바쁜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가야 하고요. 월간 운영 계획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내부와 외부의 내부 생산 수량과 외주 생산 수량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 운영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번 달에 예를 들어 100만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원이 100명이 필요하다. 뭐 100만 개를 200만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2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수급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월간 운영 계획에서 짜게 되고요. 주간 생산 계획은 영업과 연구, 품질 등 품질 생산 등 관련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 일정이라든지 검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정확하게 이날 생산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 미팅을 통해서 적기 납품 유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 될 경우 고객사와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1일 확정 계획은 뭐 말 그대로 이길
생산에 있어 지연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재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지금부터 한번 내부 생산 계파 월간, 주간, 일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가적으로 신제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외주 계획 이런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장 내부 생산 캐파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장에 라인이 있겠죠. 라인. 그 다음 이론 캐파가 있을 겁니다. 이론 캐파.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쭉 생산하는 거, 품목 교체 없이 쭉 생산했을 때 몇 개가 나오느냐. 이런 이론 캐파. 그리고 효율. 효율이라는 것은 그 뭐 품목 교체도 있고 관리 로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론 캐파만큼 생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효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뭐 설비종합 효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실제 캐파, 그 다음 가동 대수, 그렇게 가동 대수, 그 다음 일간 캐파, 그 다음 월간 작업 일수, 그렇게 되면 월간 캐파, 그 다음 연간 작업 일수, 그러면 다시 연간 캐파가 나올 겁니다. 라인을 조금 수정을 하고요. 좀 보일 수 있도록 일간 캐파 조금 늘리고요. 월간 이것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이 A 라인, 저희가 A 라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B 라인, C 라인이 있다. 그리고 A 라인에서는 하루에 예를 들어 8시간 기준, 8시간, 뭐 회사마다 2교대, 3교대 도는 회사가 있지만 8시간 기준으로 뭐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 캐파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은 한 15,000개 나온다. 뭐 B 라인은 18,000개 나오고 C 라인은 25,000개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은 자기 회사의 효율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효율은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0.85%로 잡겠다. 85%로 잡겠다. 그러면 실제 8시간 가동을 했을 때의 실제 캐파는 15,000개가 아니라 품목교체든지 기타 관리를 통해서 12,700개가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비별로 이렇게 생산이 된다. 그럼 가동 대수, 설비가 뭐 A 라인이 2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간 캐파는 일간 총 캐파를 볼 수 있겠죠. 이거 곱하기 요거 8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간 캐파는 하루에 우리 회사는 192,000개를 생산합니다. 근데 월간 작업 일수는 보통 뭐 2월달은 28일인데 뭐 31일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22일 평균으로 잡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월간 캐파는 22 곱하기 일간 캐파 하면 월간 캐파는 저희 회사는 월간 생산량은 420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 작업일수는 보통 한 260일 정도를 잡게 되죠. 그러면 260일을 일을 했을 때 우리 회사의 연간 캐파는 5천만 개다. 이렇게 내부 캐파 정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라인 수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공장 내부 캐파에 대해서 작성이 다 끝났고 그럼 우리 회사는 월간 420만 개, 420만 개가 넘어가게 되면 오버타임이라든지 특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월간 운영 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간 운영 계획. 월간 운영 계획은 여기까지는 뭐 카피를 좀 뜨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캐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잔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잔업 캐파.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동안 일간 캐파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회사는 2시간을 추가로 잔업을 한다 하게 되면 시간당 3,100개 정도가 나오고 그러면 2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실제
잔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9만 개에서 4만 8천 개 정도가 더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잔업 일수를 들어가고요. 잔업 일수, 그 다음 특근이 있겠죠. 근무 형태가 특근 일수, 이렇게 일단 뭐 철야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배제하고 하게 되면 실제 잔업을 뭐 주간 1회씩 4회를 하고 특근을 뭐 격주로 해서 토요일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실제 작업 일수는 특근 일수 플러스 월간 작업 일수 곱하기 일간 캐파 플러스 잔업 시간 곱하기 잔업 하면 실제는 잔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주 1회 잔업하고 격주로 특근을 하게 되면 실제 캐파는 뭐 480만 개로 늘어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월간 캐파 뭐 2 이렇게 적어 두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주 수량이 있겠죠. 이걸 수주 수량 이걸 수주 수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추가로 라인별 인원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작게 만들게요. 라인별 인원, 그 다음 총인원 그리고 실제 필요 인원 그 사이에 하나 가동률을 넣겠습니다. 가동률 네, 이렇게 되면 실제 저희가 그 잔업을 하나도 안 하고 특근도 하나도 안 하면 뭐 420만 개 캐파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오더를 하나를 받았어요. 이걸 수주량이 예를 들어 뭐 60만 개, A 라인에서 1십, 100천만, 60만 개, B 라인에서 예를 들어 150만, 1십, 100천만, 10만, 100만, C 라인에서 1십, 100천만, 10만, 100만 해서 총 캐파는 이만큼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동률은 저희가 60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동률은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A 라인은 가동률이 107%다. 예를 들어 저희가 2월 달에는 작업일수가 20일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훨씬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일단은 22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고 라인별로 인원은 A 라인은 예를 들어 평균 3명이 근무하고 4명이 근무하고 5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저희가 A 라인은 3란 곱하기 2개 라인이 있으니까 가동 대수가 그러면 평균 저희는 하루에 인력 운영을 정상 오더일 경우에 47명을 운영하고요. 그러면 현재 직접 인원, 다음 간접 인원, 그리고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평균 휴가자가 있습니다. 휴가자는 그 1일 계획 생산 계획 때 그 전에 인원을 확인을 해서 작업 체크를 해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 그렇게 되면 여유 인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필요 인원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물론 라인별로 3명이 아니고 3.5명 이렇게 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한 달 동안에 보게 되면 총 인원 곱하기 가동률을 해보면 평균 인원이 썸을 하면 실제 저희 직접 인원은 47명이고요. 간접 인원은 예를 들어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조장이 라인별로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재가 라인별로 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라벨이나 기타 준비요원이 1명이 있었다 하면 간접 인원은 6명이고요. 47명 중에 한 달 평균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우리 회사는 한 3명 정도 휴가를 쓰더라. 그러면 이제 여인원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 인원, 실제 저희 직접 인원 마이너스 필요 인원 마이너스 휴가자 하게 되면 이번 달은 평균적으로 5명 정도는 좀 평균 휴가자 포함하게 되면 5명 정도는 좀 모자라게 운영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월간 운영 계획은 우리가 총 440만 개고 이렇게 가동률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변수가 여러 가지 있겠죠. 평균 오더의 경우. 평균 오더의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짜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인력을 줄이거나 늘릴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변수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통은 그 가동률 부분은 한 120, 3% 정도 맞추는 것이, 한 102%, 105%, 이 정도 맞추는 것이 좋은데, 회사 사정에 따라 경험값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107% 정도니까, 이 라인은 잔업을 한 4회 정도 하겠다, 한 102% 정도. 그 다음에 111%니까 이날은 4회 정도 하고, 그래도 높으니까 격주를 한 2주 하면 안 되고, 특근은 하루 하겠다.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격주를 일주일에 2번 잔업을 하겠다. C라인은 98%니까 얼추 맞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은 약 평균 휴가자 대비 한 3명 정도가 모자라다 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이렇게 잔업특근으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인원은 3명 정도다 해서, 예를 들어 평균 오더인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이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월간 운영 계획은 1. A라인, 그러니까 보고를 하든지 자기가 알면 돼. A라인은 주 1회,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화요일 잔업 실시. 그 다음 두 번은 B라인은 뭐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잔업 실시. 그 다음 3번은 뭐 C라인은 정상 주간 근무. 이렇게 인원 계획을 이렇게 짤 수가 있겠고요. 뭐 크게 바쁘진 않은데 조금 요번 달에는 요 B 라인을 조금 집중적으로 라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또 그 인력은 별도 증원 없이 운영하되 휴가는 자제하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인력이 부족한 라인은 간접 인원 지원이나 아니면 알바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내부 캐파가 430만 개인데 440만 개 오더니까 요거는 외주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걸로, 외주 운영 계획은 없음. 이렇게 생산 계획을 짜서 이번 달에 특히 B라인 정도를 조금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잔업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0 뭐 하고 특근을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잡아도 돼요. 격주 토요일 잡아도 되고, 요거는 이제 회사에 따라서 가동률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인력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뭐 잔업을 화요일 하고 목요일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싱을 맞추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오더가 많을 경우, 또는 오더가 적을 경우, 또는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외주 운영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신제품 주간, 일간 생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